제가 이제 운동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매일요? 네. 좋은 경우는 피부암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얼음을 얼굴에 그냥 바로 댄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네. 거예요. 아, 그런 거 뭐 신경을 왜 써요? 안녕하세요, 소연의 바나다 여러분, 소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원정대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송병환입니다. 그동안 저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쉬웠는데 또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운동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것들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락드리면서 제가 피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중에 가장 많았던 고민이 제가 촬영을 하면은 화장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안면 홍조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은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이 되면 작은 자극에도 계속 피부는 예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고 나서 올라간 열을 최대한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온도를 낮춰줄 때 너무 급격하게 낮춰주면 또 피부는 더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현재 온도보다 살짝 낮은 온도, 약간 시원한 정도의 온도로 피부를 천천히 안정시키고 진정시켜주면 트러블이나 홍조 같은 게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온도를 낮추겠다고 막 얼음을 얼굴에 그냥 바로 댄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가운 건 되면 안 되고 아, 그래요? 차라리 그거를 이제 수건으로 좀 감싸서 네. 약간 시원한 정도 천천히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도 변화가 너무 크면 피부는 더 리바운드가 생겨요. 방어하기 네, 위한 그렇죠. 그런 방어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지만 좀 중요하죠. 피부 트러블 생겼을 때 피부과로 그냥 바로 달려가라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부 트러블이 어떤 트러블이냐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고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해결해도 돼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핏이나 고름이면 네. 확실하게 짜준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셀프로 이렇게 짜주는 게 진짜 연습이 필요한데 네. 그렇지가 않으면 네.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트러블은 해결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네. 피부가 좀 가려운 적이 많았어요. 가려움이 보통 생기는 이유가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땀도 많이 나고 그럼 땀과 옷이랑 피부에 쓸리게 되면은 그렇죠. 결국에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땀띠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좀 막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땀이 잘 흡수되는 레이나 옷 같은 것을 입고 네. 네, 그리고 시원한 곳에서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좀 긁으면 안 되죠, 가렵다고. 그렇죠. 긁으면 손을 안 대면 되고 안 되는 손을 거죠. 대면 안 돼요. 차라리 그거를 그냥 닦을 때도 이렇게 네. 비벼서 닦는 것보다 네. 그냥 찍어서 닦는 게 가장 좋고요. 아, 찍어서? 네, 그렇죠. 네, 살살. 운동이 끝났으면 네. 곧바로 샤워를 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혹시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약간 논란이 많이 네. 있는 거잖아요. 이열치열 막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도 그런 얘기 있고. 많잖아요.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하면은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냉탕온탕이라고 그쵸, 해가지고 냉탕온탕. 이제 네. 대부분 운동선수분들이 네, 리커버리 맞아요. 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극단적으로 네,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바디 탄력에 좋은가요? 그게 뭐 신체나 정신에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우리 피부는 사실 온도 변화가 큰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권장하지 않고요. 약간 시원하면서 미지근한 물 샤워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우나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 피부에는. 그래요? 네. 한증막 가면 피부가 되게 맑아졌다면서 그러니까 뽀얘지는 되게- 느낌이 살짝 네. 있잖아요.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에는 그게 모세혈관을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혈관의 항상성이 깨지면서 네. 혈관이 계속 늘어난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면 홍조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운동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매일요? 네, 거의 매일 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네. 피부가 좋아지나요? 이제 피부도 사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땀도 많이 배출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게 되니까 네. 피부의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피부 톤이 약간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운동 그리고 과도한 네, 과도한 운동 3시간이면 조금 이제 그리고 오래된 시간 아,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하는 네. 거 그다음에 이제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들 네. 그리고 운동하고
이후에 피부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럴 때는 뭐 홍조도 생길 수 있고 트러블도 생기고 잡티도 기미, 생기고 네. 그렇죠. 기미, 탄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야외 운동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경우는 피부암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진짜요? 네, 그래서 운동이 네. 절대적으로 피부에 좋다고만은 못해요. 그래서 아. 이제 운동의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운동을 안 하신 분보다 운동을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동안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게 약간 어떤 탄력과도 좀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데 네. 피부 온도를 높여서 홍조도 생기고 또 이게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있는데 네. 얘가 이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지방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아 지방이 그래서 네, 운동 그래서,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이 약간 얼굴만 노화가 오신 분들이 좀 그쵸. 있잖아요. 피부 지방이 네. 너무 빠지니까 너무 노화가 되는 거예요. 탄력도 떨어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저희 네. 채널에는 운동에 대해 많이 아시지만 피부도 챙기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많을지 네. 저도 약간 궁금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운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피부야 뭐 야외에서 촬영하고 그쵸. 뭐 야외에서 네. 운동하고 이러면 맞아요. 네. 아 그런 거 뭐 신경을 왜 써 이러고 이제 운동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되는 날이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 병원에 보면은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라톤 뛰고 네. 자전거 타시고 골프 치고 야외 등산하시는 운동. 분들 이런 분들이 피부과에 되게 많이 와요. 아. 근데 결국에는 그 나이대를 보면은 네. 보통 30대 넘어서 40대쯤. 그러니까 그때 30대는 느끼면서 전혀 20, 30대는 신경 안 괜찮아. 쓰다가. 네, 20, 30대는 괜찮아요. 근데 30대 한 중반 넘어가고 40대 되면은 오시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소연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피부는 어떤 피부인 것 같으세요?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그 여성분들의 아. 그 매끄럽고 아. 이렇게 깐 달걀 같은 맞아. 굉장히 피부결이 좋고 맞아요. 네. 동안 피부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피부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피부결, 피부톤, 피부 광채 그리고 피부 탄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탄력입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는 네. 분들은 피부 탄력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맞아요. 네. 저도 진짜 그 중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탄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관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랑 피부과 전문의한테 도움을 받는 방법 두 가지인데 일단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제 자외선 차단. 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네. 자외선이 콜라겐을 파괴시켜요. 네. 콜라겐이 우리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 건데 자외선이 파괴를 하니까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좀 잘 발라주시는 게 네. 운동할 때는 꼭 필요하고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장을 또 하게 되면은 이게 모공이 막혀요. 맞아요. 네. 모공이 막히니까 트러블이 생겨요. 어. 네, 여드름도 나고 모낭염도 맞아요. 생기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잘 찾아가지고 네. 도포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그 다음에는 운동이 끝나고 나서 피부를 지키는 방법인데 네. 이제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온도를 좀 낮춰주는 방법 그러니까 뭐 시원한 샤워를 좀 해준다거나 시원한 팩 같은 걸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네. 보습제를 꼭 써야 돼요. 저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돼 있고 근데 사실 우리 다 매일 1일 1팩하고 사실 매일 일상에서는 최대한 1팩 노력은 하세요? 다 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최소한의 노력은 다들 하고 그쵸. 살잖아요. 그쵸, 근데도 맞아요. 탄력이 떨어지는 네. 거는 사실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네. 받아야죠. 탄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게 울세나 뭐 썸 같은 그런 레이저들도 있지만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는데 네. 이제 레디오라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부의 구성 물질인 뭐 콜라겐 같은 것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자가 재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콜라겐 부스터를 네. 시술을 받는다면 탄력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와, 바로 맞자마자 좋아져요? 맞고 이제 좀 기다려야죠. 얼마나? 보통은 이 콜라겐이 형성되는 게 네. 이제 빠르면은 2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 네, 길면은 보통 8주까지 형성이 되거든요. 이야, 네, 그러다 얼마나 보니까 가나요, 유지 기간이? 보통 한 번 맞으면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갈 수 있죠. 오. 네. 보통 이어서 3번을 맞게 되면 네. 뭐 1년에서 더 갈 수 있는 오. 누적이 되니까 누적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애들을 아니야 들어와 그렇죠. 계속 세워주고. 이게 아무래도 지금 계속 많아지면은 계속
뭉치려고 하겠죠. 그럴 수 있죠. 콜라겐이 이렇게 중요한지 일단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유명한 거 이런 것들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가족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고 오, 있고. 저도 직접 벌써- 하셨다면서요? 네, 저도 지금 벌써 한 3번, 4번 맞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동안이세요. 아니에요. 레디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니야 이번 생은 나는 끝났어 이러면서 이제 피부 관리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 돼.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그 좀 뭔가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일단은 네. 피부과랑 좀 가까워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피부라는 게 겉으로 뭐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떤 네. 증상이 잘 생기지 않으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큰 문제가 네, 생기면 찾아가게 그쵸. 되죠. 그쵸, 왜냐면 그쵸. 트러블도 그냥 네. 내가 해결해야지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고. 근데 그러면 늦어요. 미리 어느 정도 피부과 전문의랑 상담을 한 다음에 나의 피부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어떤지 체크를 하는 체크를 게 좀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체크를 하고 좀 더 뭐 치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준다면 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노화나 뭐 탄력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 운동도 그렇지만 꾸준한 게 최고인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이제 자주 네, 체크하고 맞아요. 네. 어떤 상태인지 계속 맞아요. 네. 보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그쵸. 되는데 네. 어떤 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 상태도 모르고 맞아요. 네. 해결책도 모르면 이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운동하실 때도 옆에서 네.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레슨- 하면은 자꾸 착각을 그쵸. 하게 한계가 되거든요. 있잖아요. 네. 피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피부도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운동을 하면서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사실 제 바디 라인. 아. 항상 기사가 나면 강소연에는 뭐 바디라인 막 이런 그 첫 번째 그 모든 기사 제목들이 약간 바디에 막 되게 많은 집중이 되는구나. 네, 집중이 돼요. 근데 사실 바디라인이 좋아 보이려면 바디 탄력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 쓰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탄력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바디 그러니까 탄력? 결국에 바디도 얼굴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피부니까. 네. 그럼 전신에다가 주사를 그러니까 뭐 전신은 아니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목주름이나 뭐 목주름. 네, 여기 처진 팔뚝살, 네. 그다음에 복부 처진 어머. 살들, 뭐 허벅지 이 정도는 네.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분 부분이요. 그렇죠. 부분 부분으로. 그래서 뭐 레디언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이런 거나 뭐 같은 초음파 레이저 그리고 바디 보톡스 같은 것들을 맞아서 그런 시술들로 바디 탄력을 좋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 한 번 하시는 것도 네. 탄력 결과가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바디 탄력을 위해서 일상적인 노력을 하면서 도움까지 받게 되면 확실히 네, 효과가 시너지가 좀 있죠.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저한테는 너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바디라인 너무 좋으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오늘 이렇게 좀 질문들을 해봤는데 네.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고 또 아직도 질문이 많은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이제 아쉽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자리를 일단 초대해 주셔서 수현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요원의 이제 탄력적인 문제, 뭐 노화적인 문제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나도 늙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송병환 원장님에게 또 전문이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피부 고민을 모두 해결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소연의 바나다에서 알게 된 중요한 키워드들 꼭 생각하셔서 앞으로 건강하게 피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날게요. 안녕!